남기자의 채널리즘 연재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한 게 이제 한 10년 차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는 진심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지역신문에 보도된 사진이었어요. 이게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에 있는 거는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건 무능력 교사, 막말 교사를 몰아내자는 피켓을 든 학부모회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그 학부모회에서 얘기한 대로 막말 교사 그리고 무능한 교사였다면 학생들이 왜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취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학생들의 이야기가 이랬어요. 저희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리고 특히 뭐 어떤 학생에게는 등록금이 없을 때 학교 계속 다녀야 된다고 독려하시면서 등록금을 대신 내주시기도 하셨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에게는 용기를 잃지 말고 꿈을 잘 키울 수 있게 그렇게 훌륭하게 누구보다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셨다고 학생들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양측의 입장이 다른 사안에서 저는 이 학생들과 선생님의 이야기에 더 진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했고 기사를 썼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며칠만 있으면 이사회가 열려서 해고를 당할 뻔한 상황이었고요. 기사가 나간 다음에 기사가 또 다른 기사로 이어졌고 방송으로 나왔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가 움직이면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생님을 이사회가 취소되고 지금까지도 학생들을 훌륭하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진심이라는 말 참 많이 하는 말인데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이 단순한 정의가 사전에 나오는 진심의 정의입니다.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참된 마음을 갖고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심이 아닌라고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사회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SNS에서 쿠키를 판매하던 그 쿠키 모습이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를 수제 쿠키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던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볼까요? 한창 좀 논란이 있었던 사례였죠. 뒷광고라고 해서 마치 내 돈으로 사고 내가 써봐서 좋았던 상품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용을 받고 협찬을 받고 그렇게 구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굉장히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참 많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뭐 유기 동물들을 구조하겠다고 해서 후원을 받은 다음에 알고 보니까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던 그런 사례도 있었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 일을 시작할 때의 첫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중간에 방해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동기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이 되었을 때, 혹은 어떤 권력, 힘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의 인정,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동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를 움직이는 동기라는 건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단독 기사, 특종 기사라고 하죠. 남들이 아무도 안 쓰는 거를 나만 알아내서 보도를 했을 때의 그 쾌감, 이걸 위해서 아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혹은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영향력을 내가 미치기 위해서 열심히 취재하고 부지런히 다니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또 기사를 쓰고 그 여러 가지 동기가 다 있는 거죠. 이게 제 네이버 기자 페이지의 화면인데요. 아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구독자 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 3만 9천 명 정도가 됐고 활동하는 언론인 중에는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보여주지 못했던 제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마음들에 대해서 그 진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가지 동기가 저한테는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학원에 갔다가 독서실에 갔다가 집에 오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봉사활동을 처음 갔는데 처음에 약간 놀랐던 게 저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봉사활동을 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서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돌아오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일까? 같은 동네에서 이런 다른 모습을 하고 살았던 분들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학교의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장면이었어요. 그 도서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미화원 여사님이 이제 열심히 일하시다가 잠시 쉬고 계시는데 그 쉬고 계신 곳이 다름이 아닌 쓰레기통 위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모든 공간을 가장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분이 가장 더러운 곳에 앉아서 쉬고 있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굉장히 크게 떠들어서 알려야겠다라는 강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면서 여기에 사람이 있고 이게 문제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가 된 다음에 이제 기사를 막 썼겠죠. 그 당시에 이제 영화 도가니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청각장애인 아동들이 실제 겪은 사건을 영화로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기획 기사를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썼었어요. 그게 도가니를 넘어라는 기획이었습니다. 범죄 피해를 겪고도 사법 절차를 도와줄 보조인이 없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든지 그래서 판결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열심히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아무도 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심히 썼고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봐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봐야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바뀔 수가 있는데 많이 보는 단계에서 이미 막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요, 강한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고민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체장애인분을 취재를 갔어요. 갔더니 한 장애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자님, 그냥 차라리 저희 같은 장애인들은 한 곳에 모아놓고 모두 안락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밤잠이 안 잘 정도로 정말 고민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방법은 수동 휠체어를 직접 타보는 거였습니다. 어떤 삶이길래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짐작이 안 되더라고요. 직접 타봤더니 저렇게 작은 경사,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걸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사임에도 휠체어를 타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 남성이고 그 당시에 제가 운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허울 좋은 경사로였던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안내판을 보니까 걸어 서 있을 때 눈높이에는 굉장히 잘 맞았던 안내판인데 휠체어를 타고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뒷목이 빠질 것 같이 아팠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대형마트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에스컬레이터만 타고 올라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애초에 비장애인 외에는 그냥 누군가 이걸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그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생생하게 전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로 썼고 장애인 문제를 다룬 기사는 대부분 많이 안 봐서 되게 속상하고 많이 기대를 안 했는데 이 기사를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각 메인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걸려서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줄 몰랐다 라고 공감을 해주실 때의 기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법을 찾으니까 있었던 거고 그 방법을 찾게 해준 것도 이걸 정말 알리고 싶은 저의 마음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기획 기사를 제대로 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 기자의 체얼리즘이라는 기획을 아예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각 모든 분야에서 홀로 견디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기사를 써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많이 줄어드는 시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제가 해보고 구체적으로 알리면 이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감정이입을 하면 마음을 서로 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번 어떤 취재를 하든 대부분 돌아오면 너무 힘들었고 금요일마다 새벽까지 마감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이 소홀한 적도 많았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지만 그거를 지금까지 붙잡아 준 거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무관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관심으로 돌리고 싶다. 그래서 브래지어를 사례로 들면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저는 브래지어를 입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정말 누구나 입고 싶으면 입고 입기 싫으면 안 입었으면 좋겠다. 이걸 정말 그 정도의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끔 기사로 잘 알려보고 싶다.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남성이지만 브래지어를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절반은 매일매일 입고 살아가는데 나머지 인구의 절반은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공감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보고 대표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처럼 브래지어를 입고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일하기도 하고 그 당시가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청계천을 걸어 다니면서 다녀보기도 하고요. 이게 땀이 차고 그리고 가슴을 계속 압박하고 너무 답답하다. 이거 정말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하루 종일 업무도 잘 안 되고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자유롭게 살아서 이렇게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었어요. 또 다른 사례를 예로 들면 길에 항상 다니는 길에 보면 쓰레기가 엄청 많다가도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데 이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은데 얼마나 힘들까? 제가 기사로 전해서 그걸 본 독자들만이라도 좀 신경 써서 덜 버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이 기사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체험을 직접 해보기로 했어요. 새벽 5시에 홍대 입구로 가서 빗자루를 쓸고 그리고 밑에 아까 깔려있던 그런 전단지 같은 것들 보기에는 그냥 바닥에 붙어 있어서 뭐 쓸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일일이 빗자루로 이렇게 튕기듯이 스냅을 줘야 그 쓰레받기로 겨우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홍대 새벽에는 정말 많은 쓰레기가 다양한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남겨놓은 부침개 같이 생긴 구토물의 흔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 치우는 사람들의 심경에서 계속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심의 체험 취재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정말 대충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충 하고 기사를 쓰는 것과 진짜 제대로 똑같이 하고 기사를 쓰는 거는 굉장히 많은 기사 자체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똑같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환경미화 선생님이 같이 조를 이루어 다니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자님 그냥 2-3시간 하다 그냥 가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하실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진심이 있으면요. 정말 못할 것도 하나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든 이 분들에 대해서 제가 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전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거든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서 그걸 랩이라는 방식으로 마미손이라는 래퍼와 같이 했던 콜라보였는데요. 미세먼지라는 랩도 하고 그리고 한여름에 치마를 남자가 입었을 때 얼마나 시원한지 이런 걸 전달하고 싶어서 직접 치마를 입어보기도 하고 보기에는 약간 의아해 보일 수도 있는 혹은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이 진심만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